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이번 시간 조금 중요한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네네. 일단 제목부터가 이상한 말이 나왔죠? 이 아이요. 그래서 이제 요 단원의 주인공은 방정식이라는 아이가 되게 중요한 아이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방정식과 그 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1차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걔와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 일단 제일 먼저 방정식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나오죠. 이 등식이라는 아이가 대체 뭔데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게 등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띡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서 그래요. 등식은 뭐냐면 이 등호라는 아이를 사용한 식이야. 문자식이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한다면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등호가 뭔데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되게 어이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문장이 막 길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아이를 등호를 반드시 사용을 해갖고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 그걸 등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땅 긴 한국말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이번엔 그렇게 긴 한국말,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베이스로 알고 있는 공식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도형의 넓이라든지 어떤 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번만 더 그 아이 좀 짚고 넘어갑시다. 거리는? 잘한다! 외웠어요?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얘랑 3종 세트. 속력은, 시간은 뭐였게? 속력은?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였고요.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였습니다. 3종 세트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 맞아. 농도와이 한번 가볼 겁니다. 소금물로 가시죠. 쓰기 제일 편하니까. 뭐? 잘한다.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였어요. 그쵸? 요거 외에 하나 더 좀 외워주십사 라고 해서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뭐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십사 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제가 적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한 번 더 적으시면서 외워주시죠. 좋아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한번 볼게요. 저거 외에는 다 쉬워요. 나와라 숑. 얘인데요. 이게 지금 문장에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럽니다. 어떤 수 x가 있었대요. 그 x에서 2를 먼저 빼고요. 여기까지. 뭐? 잘한다. x 마이너스 2요. 그거의 3배래요. 그럼 여기까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유치하게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죠. 곱셈기호 생략.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거 나왔는데요. 뭐뭐는 뭐뭐와 같다. 얘는 뭐뭐와 같다.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아이들을 기준으로다가 경계선을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이번에 이 뒤에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예, 이 뒤에는 또 뭐래요? 어떤 수 x의 5배에 그럽니다. 여기까지. 어떤 수 x의 5배. x 곱하기 5. 그러니까 얼마? 5x요. 거기에 몇을 더해? 4를 더한 값. 여기에다가 바로 그럼 4를 더하면 되죠. 이거랑 뭐가 돼요? 같대요. 이건데요.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네. 수도. 자, 몇 번 정답? 네, 바로 보이시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틀렸고요. 여기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괄호가 있던지 아니면 괄호를 없애줄 거면 이렇게 분배해서 써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서 써야지. 이러면서 틀렸고요. 뒤에 있는 요 5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가 틀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괄호를 안 적어줬어요. 그죠? 네. 괄호를 해줘야지. 2를 뺀 다음에 3배를 하는 건데 그럼 괄호를 했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말도 안 되죠? 이거 더하기래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빼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죠. 괜찮죠? 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자, 여기 두 번째 챕터부터가 조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뭐라고요? 네. 방정식이 대체 뭔데요, 선생님? 되게 방정 맞나 보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문제에 따라서는 되게 방정 맞게 생긴 놈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좀 뜻을 아셔야 돼요. 요거 뜻을 알려면 일단 중요한 게 얘가 좀 중요해요. 저는 얘부터 갈 겁니다. 미지수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미지수는 사실상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방정식을 어렵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1번에다가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한문이에요. 수는 네, 숫자, 수. 미는요. 뭐를 미? 지는 알다지. 알지 못하는 수란 얘기예요. 저기 미지의 세계. 이럴 때의 미지도 이 미지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미지수라는 아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얘랑 비슷한 아이가 바로 어떤 수? 이런 아이예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네모.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방정식에서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아이들하고 다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정식이 띵 나왔는데 x다. 그러면 이건 이제 모르는 수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미지수 x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세요. 그럼 좋아. 방정식은 대체 뭐냐? 라는 거죠. 정말 방정 맞은 식일까? 아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그 미지수에다가 그러니까 모르는 애잖아요. 그쪽 미지수에다가 값들을 막 집어넣어요. 네.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막 집어넣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대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러한 그냥 식이 아니라 등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 자, 조금씩 말 줄여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일단 미지수. 다음,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그 다음, 등식이에요. 이거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와 이 방정식과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얘가 있어요. 이거 방정식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0을 집어넣어 볼게. 0 더하기 2가 5랑 똑같아요? 아니요. 거짓이죠. 1 집어넣어 볼게. 싫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래. 집어넣으면 5 나와요? 아니요. 거짓돼요. 우와! 누굴 집어넣어야 참 되는 거네? 맞아. 3 집어넣으면 참이 돼. 그래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 방정식이야. 그런데 다른 예제로 좀 보려고 해요. 얘 좀 볼게요. 일단 미지수 있고요. 등호 있어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같은 x잖아요. 그래서 같은 x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대입이요. 내가 여기다 0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도 0. 여기 0 집어넣으시면 1. 1 곱하기 2는 2 나와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은 아예 0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2 더하래요. 그럼 얘도 2잖아. 어? 같은 거 맞죠? 참이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까? 그럼 쟤도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예요. 거기다가 2 곱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6. 거기다 더하기 2예요. 그럼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어? 얘도 참이네. 100 집어넣어 볼래. 100 넣어 볼래. 100 더하기 1, 101이죠? 2 곱하시면 202예요. 100 들어갈래. 2 곱하기 100이니까 200. 거기다 2 더해달래요. 202요. 어? 선생님 얘도 참이에요. 아 분명히 거짓도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 누구를 집어넣어봐 다 참 나와. 참. 이런 애들은 절대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항등식이라고. 이거 우리 화살표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을 여러분들이 구분짓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항등식은 항상 같은 등식인 거야. 항상 참이야. 이런 애들을 항등식, 방정식은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냐?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요 값. 이걸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됐을 땐 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 그렇죠. 3인 겁니다. 얘가 바로 뭐? 해가 되는 거야. 네. 재밌죠? 네, 이런 거예요. 어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방정식이 뭐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해가 뭐다라는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나와라 숑. 자. 잠깐만요. 지울게요. 겹쳐가지고. 못 쓰신 분들은 앞에 돌려서 쓰셔야 돼요. 1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이거인 거래요. 해가 뭐라고요?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 뭐 해봐야 돼? 다 집어넣어 봐야 돼. 다 집어넣어 봐야 돼. 대입이야. 1번에다가 대입시킬게요. 이거 아까 내가 나왔던 그 방정식인데?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슉.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데요? 해가 안 되죠? 여기다가 2 집어넣을래요? 3 곱하기 2는 6. 6이랑 9랑 같아요? 거짓이죠? 예, 안 됩니다. 여기다가 2 집어넣을래요? 2 곱하기 2는 4. 4 빼기 1은 3 나오셔야 돼요. 그게 2랑 같아요? 거짓이죠? 땡! 여기다가 또 2 집어넣을래요? 수도 얘만 있어요? No.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왼쪽은 여기다가 2를 싹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3이요. 여기다 2 집어넣어야지. 2 곱하기 2는 4. 4 빼기 1은 3이요. 와! 선생님 이거 같은 거 맞아요. 아싸병. 이게 참이네.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해는 몇? 2가 맞아요. 4번이 정답. 5번 확인사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2, 여기다가도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2 집어넣으시면 2 더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이요. 여기다 2 집어넣어야지. 2 빼기 6은 마이너스 4. 같아요? 안 같죠? 예, 이거 같지 않다 표시고요. 예,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도 해가 될 수 없어요.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조금 귀찮으시죠? 조금 지나면 알죠? 네,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네. 뭐 별건 아닙니다. 네, 별건 아닌데 지금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어머 생뚱맞아요, 선생님. 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전혀 이게 어렵다라는 건 아닌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는 뭐랄까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방정식의 풀이를 가기 위해서는 얘가 진짜 중요해요. 등식이라고 하는 아이의 성질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것 같게요. 첫 번째. 저기 있잖아요. A랑 B랑 같은 애가 있었대요. 값이 똑같대요. 이거이면 A에다가도 B에다가도 똑같이 C만큼을 더해. 원래 같은 애인데 거기다가 똑같은 아이를 더했어. 그럼 이거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 첫 번째. 하나도 안 어려워요. 두 번째. 이거다? 같대요. 원래 같대. A에다가도 B에다가도 똑같은 양만큼을 뺍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아, 원래 같은 애야. 근데 똑같은 애만큼을 여기서도 요만큼 빼고 여기서도 요만큼 빼.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게 등식의 성질 두 번째. 자, 느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야. 그런데 A에다가도 B에다가도 이번엔 뭐 할까요? 그렇죠. 곱합니다. 원래 같은 애인데 똑같은 애를 곱해버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네 번째 갑니다. 마지막이겠죠? 얜 뭘까? 이거이면 뭐요? 아, 그렇지. 잘한다. 선생님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뭘까? 같은 양 C만큼을 나눠요. 그러면은요. 같을 거예요. 이렇게만 딱 써 있을 때 같다라고 하시면 이건 땡. 왜게? 뭔가의 조건이 더 필요해. 이게 진짜로 같으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단 C는 절대로 0이 아닐 때.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명히 분모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모에 0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등식의 성질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조건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참고를 가려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있었대. 얘랑 같으면 이거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선생님, 이거였잖아요. 응. 이거 거꾸로 한 거네요. 응.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데 같은 수끼리 곱해가지고 이게 값이 같았으니까요. 그러면 A랑 B랑 같겠죠, 뭐. 이거 땡이에요. 왜게요? 만약에 C가 0이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000이야. C는 근데 0이야. 여기다 0 곱해보세요. 빵이죠? 여기다 0 곱해보세요. 빵이죠. 그럼 빵하고 똑같으니까 A였던 1하고 B였던 마이너스 1000하고 같은 거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맞으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단. 그렇죠. C가 0이 아닐 때, C가 0이 아닌데 얘랑 이렇게 같다면 그럼 얘랑 같다. 이건 옳은 거야. 근데 이 말이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만 써 있으면 그건 틀린 거죠. 요런 아이가 바로 등식의 성질 4가지입니다. 예, 요게 진짜 중요한 아이예요. 일단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와라 숑. 등식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이거이면 같은 아이 더했을 때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이요. 이거이면 같은 아이 뺐을 때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이면 같은 아이 곱했을 때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심지어 C가 0이어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조건에는 전혀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C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로도 옳아요. 예요. A에도 C가 곱해져 있고 B에도 C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같더래. 이거면 얘랑 같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요 아이를 모르고 계시면 그렇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다음 5번이요. 얘랑 같고요. C가 절대로 0이 아니었을 때 C로 똑같이 나눈다라고 해도 같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대요. 예, 맞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시험 문제, 평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좋아. 이제 마지막 챕터 갑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맞아요. 요 아이예요. 저기요.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렇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1차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냐면 1차 식이라는 말하고 방정식이라는 말하고의 결합 스타일인 거야. 그럼 1차 식이 뭐였다고요? 제일 높은 차수가? 그렇죠. 1차인 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야. 미지수도 있어야 되고 등호도 있는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네, 제가 여기다가 뭐 더 이상 써드릴 게 없잖아. 그죠? 그럼 잠깐만. 얘, 애, 해래. 그래. 얘도 한번 참고적으로 가보자고. 얘, 해래.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한 1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 그게 바로 해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거라는 건 그래 맞아. 그 해를 내가 찾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풀게 되는 풀이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사항은 뭐예요? 앞에서 배우셨던 1차식의 개념과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념이 합쳐지신 꼬라지더라. 그래서 1차 방정식이구나.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인 방정식 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주셔요. 좋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도 되게 단순해요. 나와라 숑. 이렇게 물어봅니다. 1차 방정식인 것은.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려고요. 무조건 1차 식이어야 되고요. 그게 또 방정식이어야 돼요. 예. 방정식은 방정식인데요.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예요? 여기 2차도 있는데. 그래, 맞아.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나중에 3학년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1번 땡. 저 2번 갈게요. 우와, 선생님! 문자가 y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니야. 어떤 문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분명히 거기에다가 그 뭐랄까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하셔야 돼요. 수도. 일단 1차인 건 맞네요. 그리고 등호도 있고요. 그럼 일단 1차 방정식으로 갈 수 있는 가망성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거든. 1 집어넣어 볼까? 여기 1. 여기 1, 2. 여기 1, 3. 1 더하기 2는 3. 뭐야? 얘 참이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더하면 마이너스 15.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 얘도 참. 뭐야 이거. 참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나와. 다시 말하면 계속 참이야. 얘가 방정식이에요? No. 얘는 어려운 말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치채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등호를 기준으로요. 왼쪽에 있는 아이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각각의 이제 식들이 있을 거예요. 일명 이 아이들을 우리가 우변이라고, 우요? 왼쪽이잖아요. 왼쪽 좌 써서 좌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우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엄청 지저분한 식이 있어. 여기도 엄청 지저분한 식이 있어. 걔네들을 간단히 해봐봐. 간단히 해갖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딱 구해봤더니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 보세요. 2개 더하시면 3y죠? 오른쪽은 계산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방정식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일명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좌변을 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우변도 신나게 계산해. 얘네 2개가 다르잖아?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 중에 문제자가 1차 방정식을 원했으니까 그때에는 1차식인 아이들이 되는 거겠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 그래서 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케이. 저는 3번을 띄워놓고 잠깐 4번부터 좀 볼게요. 4번을 딱 보니까요. 좌변 아이가 3x-3이에요. 우변 보실래요? 나 이거 정리 좀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야, 요거 자리가 모자르네. 네, 여기까지 요렇게 하고 저 얘 좀 여기다 밑에다 쓸게. 3x-3이에요. 어때요? 좌변하고 우변이 엄마야 선생님 똑같아요. 그럼 얜 방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4번 땡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3번하고 5번을 좀 보실 거예요. 저는 5번부터 좀 볼게요. 선생님, 제가요 이 아이를 했는데요. 선생님, 가보니까요. 이 y제곱이죠? 얘 하시면 플러스 2y예요. 오른쪽 우변은 2y제곱이고요.
플러스 1이에요. 선생님, 좌변하고 우변이 다르기는 한데요. 얘가 2차라서요. 틀렸어요. 선생님,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낚이는 경우 진짜 많아요. 잘 보셔야 돼.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이거 등식이거든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 다 똑같이 2y 제곱씩 저 빼주려고요. 네. 아니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게 등식의 성질 아니야? 나 이거 빼줘. 그럼 어떻게 돼? 대박. 뭐만 남아요? 2y만 남아요. 나 얘 빼줘. 대박. 뭐만 남아요? 1만 남아요. 가운데 당연히 같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같은 양끼리 뺀 거거든요. 얘만 남았네요. 얘 방정식이에요? 네. 좌변 우변 달라요. 다음 1차예요? 네. 맞아. 5번이 바로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 선생님 3번은 왜 안 돼요? 선생님. 자 3번도 볼게요. 3번을 보면 선생님 좌변하고 우변 다르잖아요. 선생님. 엄연히 다른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1차니까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잘 보셔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2x가 있는 거야. 내가 양변에 2x씩 한번 빼줘 보려고. 그럼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같은 양을 뺐으니까. 자, 뺍니다. 어? 이거 뭐야? 빵인데? 얘는? 얘는 1인데? 이게 같아요? 안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머, 웬일이야. 이거 이렇게 빼보니까요, 선생님, 두 아이가 개수가 똑같아갖고요. 이게 다 빠지면서 아예 x가 사라져버려요, 선생님. 그죠? 방정식일까요? No. 얘도 방정식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같고 다르고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어떤 차수를 가지고 있는 문자들 상황에서 그 아이가 좌변, 우변이 이렇게 달라져야만 되는 거고요. 문자가 혹은 상수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수항은 다른데 이렇게 문자에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똑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절대로 방정식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사라지거든요. 네, 0x가 돼버리거든. 오케이? 네, 이게 정말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3번하고 요런 4번, 요런 5번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한 번씩만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이번 시간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한번 또 잡으셨죠? 네, 다음 시간 우리가 본격적인 방정식 풀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께 복습이 잘 되셔야 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왕따쌤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